지금부터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민사사건 한 건과 가사사건 한 건입니다. 먼저 민사사건부터 선고를 하겠습니다. 2017-257-746 집행판결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ANG 뱅크 뉴질랜드 리미티드, 피고 상고인 입니다. 유효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법원은 한국에 있는 피고의 거소에서 피고의 남편에게 보충 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에 대해 이루어진 보충 송달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뉴질랜드 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소송 당사자에게 보충 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 방식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충 송달도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 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에 대한 송달은 국제 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 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보충 송달은 수령 대행인이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송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식 송달 방식과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공시 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할 뿐 다른 송달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충 송달을 공시 송달과 유사한 송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송달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물리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충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법인인 경우 그 소송 서류를 법인의 대표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 외국 판결을 승인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 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보충 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었고 이를 회신받은 외국 법원은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봐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 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 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충 송달은 외국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 방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보충 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92-2585 판결, 대법원 2008-6581호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가 사는 곳에서 그 남편을 통해 뉴질랜드 법원의 소송 서류가 보충 송달된 것이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송달 방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 송달이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을 위한 적법한 송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 볼 수 없으므로 판례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과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